Better Baby의 김지연, 김민정입니다. 오늘은 외출해서 우리 아이 어떻게 재우실지 너무 고민되셨던 분들은 이 영상 참고하시면 저희가 해결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줄, 수면의식 지켜야 되는지 너무 고민되셨죠? 특히나 수면교육 하신 분들이라면 외출이 무서워서 아마 피하고 계셨을 거예요. 우리 아이 낮잠 재우고 밤잠 재우기 위해서 집에만 있을 수는 없고 외출하자니 이게 깨질까 무섭고 이러셨던 분들에게 저희가 오늘 이 영상이 도움될 수 있도록 솔루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컨설팅 때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일 많이 여쭤보시는 부분이 이제 외출해서 우리 아이 어떻게 재워야 되는지, 외출하고 나서 그 다음 스케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무서운 외출을 성공적이게 할 수 있는 방법 간단하게 3가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아이를 잘 파악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혹시 외출해서 어떤 걸로 자고 있나요? 아기띠로 자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 아이는 유아차를 탔었을 때 잘 자는지, 또한 카시트를 탈 때만 우리 아이가 잘 잠을 자는지, 우리 아이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어떤 거에 조금 더 편안해야 하는지를 파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수면 교육하면 밖에서도 잘 자나요? 라고 많이 여쭤보시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면 집 안에서 스스로 누워서 잠드는 습관을 기르는 것과 밖에서 이동 중에 어디서든 잘 자게 만드는 것과는 사실 조금 다른 부분이거든요. 맞아요. 수면 교육을 한다고 아무데나 눕혀놔서 아이가 아무데서나 잘 잔다는 사실 아닌 거죠. 유아차에서 자는 것, 카시트에서 자는 것은 사실 진동과 그 흔들림 때문이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 밖에서 안 자요. 어떻게 해야 되죠? 라는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수면 교육을 해서 밖에서 오히려 더 안 자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 수면 교육을 하니 밖에서 더 잘 자는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몇 번의 짧은 외출을 통해서 우리 아이를 파악하시는 게 먼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 외출 진짜 무섭잖아요. 한 번에 하루 종일 나가 계실 게 아니에요. 조금씩 외출 시간을 늘려서 외출해서 잘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맞습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유아차에서 절대 안 자요, 카시트에서 절대 안 자요, 그렇다면 수면 아이템의 도움들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백색 소음을 틀었을 때 우리 아이들이 훨씬 더 편안해하고 바깥의 엔진 소리나 이런 것들이 시끄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백색 소음을 틀었을 때 우리 아이가 굉장히 도움을 받아서 오히려 이것 때문에 수면에 성공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용 백색 소음기를 한번 구매를 하셔서 아이와 함께 테스트를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아이들이 바깥에 구경할 거리도 많고 빛도 많이 들어오니 자꾸 집중하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유모차용 암막 커버도 팔고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조금씩 아이가 편안해 할 수 있을 수면 환경을 밖에서도 비슷하게 갖춰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해외에서는 또 카시트 암막 커버도 팔잖아요. 맞습니다. 통풍도 다 되고 굉장히 안전한 제품들이기 때문에 혹시 구매를 원하신다면 저희 슬리프러베비 인스타그램 채널로 DM 주시면 제가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 성향을 파악했어요. 그러면 언제 재워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정말 질문이 많으실 거예요. 집에서처럼 정말 칼 스케줄을 지켜서 외출해도 자야 되는지. 근데 밖에 나갔을 때 저희 맘대로 되나요, 이게? 절대 안 되죠. 사실 저는 보통 깨어있는 시간이 밖에 나가서 외출했었을 때는 조금 더 짧아지는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오히려 어린 개월수 아이들은 그거에 딱 맞거나 아니면 오히려 조금 더 과하게 자극이 된 아이들은 평소보다 깨어있는 시간이 많이 벌어지는 경우들도 자주 봤었는데요. 개월수가 한 12개월 이상 되면서부터는 아이들의 깨어있는 시간은 확실히 외출해서 카시트나 유아차에서 자는 경우에는 조금 줄어드는 것들을 볼 수 있더라고요. 그쵸. 아무래도 그리고 바깥에 대한 궁금증이나 아이들이 보는 시야도 넓어지다 보니 밖에서 자는 시간들도 확실히 줄어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맞아요. 보통은 연장이 안 돼서 기본 한 20분에서 40분 정도의 짧은 낮잠들을 보이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부모님들께서 칼 스케줄을 외출해서도 맞추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저희의 두 번째 솔루션은 내려놓기입니다. 맞습니다. 집에서는 저희가 깨어있는 시간도 딱 맞추고 수면 의식도 할 수 있고 완벽한 공간에서 우리 아이를 눕힐 수 있는 조건이 됐잖아요. 밖에서는 그 어느 하나도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
그래서 조금 내려놓으시고 그때 외출하는 동안에는 이 잠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편안하게 외출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떤 아이들은 잠 시간을 놓치면 정말 잠투정이 심하고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출 시간을 조금씩 늘려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낮잠 시간을 이용해서 간다고 하면 언제를 추천드리나요? 저는 보통 이제 낮잠을 외출해서 잘 자지 못하는 아이들을 깨어있는 시간을 활용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뭐 외출해서도 아이가 유아차나 카시트 너무 잘 자요. 그렇다면 아이 낮잠 시간을 활용해서 가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 제일 추천드리는 시간대는 마지막 낮잠 시간대가 사실 아이들의 잠투정이 제일 심한 때이기 때문에 혹시 우리 아이가 외출하는 것도 좋아한다면 마지막 낮잠을 활용해 주시는 것도 매우 추천드려요. 그렇다면 만약에 카시트에서 저희 아이가 40분 이상, 그러니까 되게 긴 시간 예를 들어 자면 깨워야 되는 건가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해주시잖아요. 카시트에서 저는 무조건 깨워야 된다 하시지 마시고 저는 사실 오히려 좀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카시트에서 이번 낮잠을 40분 이상 자서 우리 아이의 하루 최대 낮잠 시간을 초과할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저라면 깨울 것 같거든요. 그리고 도착지에 이제 이미 도착을 한 경우에는 깨우는 것도 추천을 드릴 것 같아요. 하지만 이유 없이 무조건 한 사이클만 재우고, 한 사이클은 이제 한 3, 40분 정도의 낮잠을 얘기를 하는데, 한 사이클만 무조건 재우고 낮잠은 꼭 깨워야겠다라고 하는 거는 아닌 거죠.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어머님들께서 나가셨을 때는 스케줄에 맞게 일단은 활용해 보시기. 근데 그게 맞지 않더라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고 만약에 낮잠 하루 시간을 초과했다면 깨워주시지만 그게 아니라면 어느 정도 충분히 자게 놔두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맞아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저희가 드리는 외출 팁은요. 외출 후에 집에 돌아오셨을 때 해야 할 것을 최대한 잘 지켜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카시트에서 15분, 20 짧은 낮잠을 잤어요. 여기서 가장 애매한 게 뭐예요? 다음 낮잠. 다음 잠 시간을 어떻게 체크하고 들어가냐인데 아무래도 어른들도 차에서 잠깐 졸고 자는 경우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푹 자지 못하고 불편하고 깊이 자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20분의 잠을 집에서 잔 것과 이동하면서 잔 것은 피로도가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짧은 낮잠을 이동하면서 잤을 경우에는 집에 들어와서 다음 낮잠이 앞에 기다리고 있을 경우 그 깨어있는 시간을 완전하게 맞추기는 사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이의 신호를 보시되 깨어있는 시간을 조금 당겨서 들어가시는 게 아이의 피로도를 조금 낮출 수 있는 방법이고요. 예를 들어 밤잠이 뒤에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비슷하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앞에 낮잠, 그러니까 카시트에서 잔 낮잠을 정말 충분히 많이 잤다고 생각하고 아이가 들어왔을 때 뭐 평소처럼 잘 놀고 한다면 사실 크게 당겨주실 필요는 없겠죠. 정리하자면 우선 무조건 깨어있는 시간에 공식처럼 맞추기보다는 우리 아이의 그날의 컨디션, 그날 카시트나 유아차에서 얼마나 퀄리티 있게 잤는지 그걸 통해서 우리 아이가 그 다음에 활동 시간, 깨어있는 시간 동안 얼마나 활발하게 노는지 그거를 체크를 하고 그 다음 낮잠 시간이나 밤잠 시간을 스케줄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팁 하나 드리면 카시트에서 정말 깜빡 졸았어요. 낮잠을 자는 게 아니라 정말 깜빡 조는 경우 있죠. 근데 이제 집에 들어와서 낮잠 시간 걸리는데 졸아버렸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경우에는 저는 사실 낮잠이 이미 끝나버렸을 가능성이 매우 커지기 때문에 아이가 충분히 졸려 한다면 집에 와서 아이가 조금 휴식 시간을 가지고 수면 의식을 들어가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을 잠깐 가지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거실에 소파에 앉아 있어도 되고요. 기저귀를 갈아줘도 돼요. 약간 어느 정도 쉬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수면 의식을 한번 통해서 아이를 재워보시는 것도 추천드리는데 예를 들어 우리 아이 20분 잤어요. 그러면 이거는 살짝 존 건 아니에요. 이미 잠을 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한 그 살짝 존다는 건 정말 5분 미만의 잠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깜빡 졸더라도 우리 아이들은 이미 앞에서 졸아버린 것 때문에 다음 잠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쉬는 시간을 가지라 라고 말씀드려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두려우신 거, 외출이 두려운 이유가 뭘까요? 바로 정말 어렵게 수면 교육을 하셨는데 이게 혹시나 화르르 무너질까 봐 엄청 걱정하시죠. 맞아요. 진짜로 우리 아이에게 잡힌 수면 교육이 외출로 인해서 무너지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 스스로 자던 아기가 밖에서
유아차에서 몇 번 잤다고 집에 와서 스스로 안 잘까요?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몇 번의 외출로 인해서 집에 왔을 때 아이가 스스로 자는 습관 자체가 무너지게 된다면 아마 그 때문이 아닐 거예요. 외출 탓이 아닙니다. 맞아요. 오히려 외출에 조금 아이가 너무 과하게 자극을 받았거나 아이가 너무 피로했거나 그래서 수면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지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차곡차곡 쌓아왔던 수면 교육이 와르르 무너지지는 않아요. 만약에 수면 교육 완전 초반이에요. 우리 아이가 스스로 자는 습관도 전혀 없는 시기인데 매일 외출해서 카시트, 유아차 모든 낮잠들을 거의 그런 식으로 재운다면 수면 교육이 성공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죠. 그래서 수면 교육 초반 때는 외출이나 외박을 자제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면 교육을 기본적으로 몇 주 이상 지속을 했고 양육자가 우리 아이는 누우면 잔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몇 번의 외출로 우리 아이의 수면이 와르르 무너지지 않으니까 어머님들 걱정 말고 외출 한번 해보세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우리 어머님들이 수면 교육을 하셨건 수면 교육을 하시지 않았건 어쨌든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파악도 해주시고 조금 자신감 있게 외출을 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슬립베럴 베이비에서는 도움이 될 만한 많은 영상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